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대비 특강 17번째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한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규칙적 이런 말이 들어가면 길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식사가 나왔으니까 소화를 길들이는 거죠. 소화기의 일감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일정한 시간에 주어서 소화액이 잘 나오도록 한다. 저혈당의 증상은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거죠. 의식이 있으면 설탕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모시고 간다. 고혈압 대상자는 혈액의 압력을 올리는 습관은 나빠요. 혈액의 압력을 올리는 것은 크게 소금이고 그 다음에 담배고 그 다음에 고지방이고 그리고 알코올이고 스트레스고 살이 많은 비만이죠. 그러니까 혈액의 압력을 올리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고 혈액의 압력을 올리지 않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고염 시기를 저염 시기로, 고지방 시기를 저지방 시기로, 고알코올을 적당한 알코올로, 비만한 체중을 적당한 체중으로, 고카페인을 적당한 카페인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습관을 여가 생활을 해서 탄력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을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피곤해도 압력이 올라가요. 휴식과 안정을 그때그때 잘 취하도록 한다. 적당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에 기름기를 녹여서 압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피떡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추운 날씨에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실내에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평소에 물을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염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리법 우리 알죠? 약간의 향신료를 쓰고 국이나 찌개 등은 되도록 적게 먹도록 하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도록 한다. 씹기장애는 저작이 어려운 것을 말하고요. 삼킨장애는 연하곤란을 말해요.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식생활 지침. 그래서 채소 반찬을 매일 먹고 유제품과 과일을 먹도록 하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도록 한다. 콩을 먹을 때는 콩물이나 두부, 콩국수, 두유 등으로 복용하는 게 좋겠죠.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식사할 때 식사 도중에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거나 말을 시키지 않도록 한다. 식후에는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 식도에서 12장까지 음식이 넘어가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반자위를 취해준다. 그러면 음식이 역류해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비 대상자는 똥 잘 싸는 음식은 좋고 똥 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쁘죠. 그래서 풀떼기를 먹게 하고 물을 많이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고 물을 적게 먹고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것은 나쁜 거죠. 변비에 좋은 것은 맛없고 풀떼기가 많은 음식은 변비에 좋다. 커피, 콜라, 홍차,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요. 대장 속에 있는 대장액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변이 더 굳어지기 때문에 변비 환자에게 권하면 안 좋은 음식은 커피, 콜라, 홍차, 녹차입니다. 골다공증은 칼슘이 빠져나간 것을 말하죠. 골질이 얇아져서 뼈에 구멍이 나고 부딪혔을 때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그러니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좋겠죠. 우리가 자외선 햇빛을 받아도 피부 표면에 있는 에르고스테를과 합성을 해서 D3를 만들어서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철분은 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슘, 단백질, 철분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비타민 C와 D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식기를 닦을 때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죠. 노인들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 건강하신 요양보사 선생님께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보호자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해서 처분하도록 한다.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나 상한 음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한 음식을 발견했을 때는 보호자에게 설명해서 치우도록 한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음식으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음식으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씻고 삶고 빨고 넣는 것을 잘 하도록 한다. 냉동식품을 해동했을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하고, 음식을 만질 때는 만지기 전과 만지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생선과 조개류, 이것을 합쳐서 물고기 어자에 조개 패자, 어패류라고 하죠. 어패류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잘 생기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따뜻한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런데 비브리오 균은 맹물에 약해요. 그래서 찬물로 씻고 냉동을 거치고 열을 가하면 비브리오 균은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건져온 물고기를 다룰 때는 항상 수돗물로 먼저 씻으세요. 이렇게 가사 부분은 우리 요양 선생님들이 잘 아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부 구단들이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자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잘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양보사 시험은 한 번쯤 도전을 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냉장 보관 5도 시야로 보관하는 게 좋다.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냉동은 영하 15도 시야로 유지하는 게 좋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안전하다는 것은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섭취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씻고 삶고 빨고 넣는다죠. 그래서 위생관리를 잘 지키도록 한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싹싹 비벼서 씻도록 한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다시 가열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죠. 원칙적으로는 고기용, 채소용, 생선용 이렇게 칼과 도마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3개를 다 갖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자면 가장 깨끗한 것을 썰고 가장 더러운 것을 나중에 썰어요. 그래서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썬다. 그래서 야채를 먼저 썰고 고기를 썬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7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웬만한 세균, 바이러스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첫 번째는 끓이고 삶고 씻고 말린다죠. 냄비의 75도가 그런 의미의 온도예요.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고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어요. 냉장고를 정리할 때 끼리끼리 논다. 조리된 음식, 육류, 어패류 서로 통에 넣어놔서 서로 호흡을 주고받지 못하게 해야죠. 채소와 과일도 호흡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비닐봉지나 팩에 넣도록 한다. 그러니까 진짜 원칙은요, 고기용 냉장고, 생선용 냉장고, 야채용 냉장고, 과일용 냉장고 이렇게 따로따로 쓴다면 굳이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 놓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한두 개를 쓰기 때문에 서로 호흡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락앤락 통에 넣어 놓고 사용하죠. 안전한 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도록 한다.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해서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도록 하고 식중독이 생기지 않도록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중독이란 음식으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식중독 예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끓이고 삶고 씻고 넣는 거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날 것을 먹는 것을 더운 여름날에는 자제하도록 한다. 어패류, 바다에서 나온 어패류는 맹물에 약하기 때문에 수돗물로 잘 씻도록 한다. 가열의 기준은 75도 이상의 열이에요. 7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웬만한 세균, 바이러스는 다 죽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다.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습도, 모든 세균은 습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장마철에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리고 장마가 끝난 뒤에 전염병이 도는 건 역시 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기를 제거해서 건조시켜서 세균이 좋아하는 습을 제거하도록 한다. 부패라는 것은 단백질이 훼손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부패되었다, 부패라는 것은 단백질이 상한 것.
탄수화물이 상한 것은 발효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기름이 상한 것은 변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양보살 시험 수준에서는 부패, 단백질, 생선, 고기가 상한 것은 부패가 되었다. 부패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넣어 부으면 악취가 사라진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희석한 알코올로 화장, 찬장, 싱크대 등을 닦도록 한다. 환기를 자주 해서 습하지 않도록 한다. 숯이나 탄방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고 안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한다. 수세미와 행주는 물이 잘 빠지는 그물용이 좋다. 바짝 말려둬서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가 살 근거지를 제거하니까 청결해지겠죠. 고무장갑은 세심하게 씻고 뒤집어서 말리도록 한다. 김치통 같은 경우에는 녹차 티백 2-3개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한다. 설거지를 할 때 규칙은 설거지통에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가장 깨끗하고 깨질 것을 먼저 씻어야 돼요. 유리컵 가장 깨끗한 것을 먼저 씻고 기름기가 있는 더러운 프라이팬은 맨 마지막에 씻는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씻는다. 의복과 침상, 청결, 속옷은 매일 갈아입도록 하고 노인에게 가장 좋은 재질은 면이 좋다. 입어서 기분이 좋고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흡수성이 좋은 것이 속옷의 조건이다. 이불은 무거운 이불은 피해야 돼요. 등에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좋다. 햇볕에 한 번씩 말려주면 이불 표면에 있는 곰팡이균이 살균이 되어서 피부에 피부병을 발생시키지 않는 살균 효과가 있다. 이불을 말릴 때는 건조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좋고 양모, 오리털, 이불 등은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매트는 단단한 게 좋아요. 특히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더 단단한 매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베개는 목이 꺾이지 않는 높이가 좋아요. 목이 꺾이면 기도가 꺾이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히 뇌로 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높은 베개를 베는 습관은 훗날에 치매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돼서 기도가 꺾이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베개가 좋다. 수평은 기도가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면서 산소가 뇌로 충분히 잘 가야 하기 때문에 높은 베개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은 우리 요양보살 선생님들이 보통 주부 구단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세탁기호 이 가위표가 들어있는 그림을 좀 눈여겨보세요. 물세탁 안 된다. 가위표는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드라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삶는 거 알아요. 행주, 걸레, 면은 삶으면 소독에 효과가 있어서 좋죠. 짜면 안 된다. 건조. 흰색은 햇볕에서 말리도록 한다. 색깔이 요란한 옷은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니트는 채반에 펴서 말리도록 한다.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도록 한다. 이렇게 해를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태양의 옷걸이. 이것은 옷걸이에 걸어서 햇볕에 말리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빗금을 친 것은 그늘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린다는 뜻이에요. 햇볕에 누워서 건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출동행, 외출은 나들이를 말해요. 대상자와 함께 나가는 거.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걸 우리가 나들이 나간다고 하죠. 나들이를 나가더라도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나가는 목적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그리고 나가서 돌아다닐 때 다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의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갔다 돌아오시면 외출한 목적을 다 달성했는지 외출한 것은 만족했는지 그 욕구 파악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상 업무 대행은 심부름을 말해요. 물품 구매하기,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이 심부름이죠. 이렇게 심부름을 할 때에는 요양보살 선생님의 개인적인 볼일을 함께 보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심부름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이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갔다 오면 대상자가 만족했는지 욕구 파악을 하도록 한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쉬운 말로 반복해서
알려주도록 한다. 그런 것들을 정보 제공이라고 해요. 안전한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주거는 대상자가 사는 집이죠. 주거지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주소죠. 자, 대상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안전한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막대형 문고리죠. 그리고 현관 앞에 이렇게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것은 대상자의 안전에 맞는 문제 답이에요. 신발을 신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신고, 옷을 입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입고, 지팡이를 짚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짚는다. 그래서 의자가 있는 그림을 찾으세요. 대상자의 방은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이 좋고, 욕실은 가까운 곳에 두고 출입구의 문턱은 없애도록 한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부엌과 식당, 문턱을 없애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화장실, 욕실,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문은 깨지지 않는 걸로 사용한다.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은 아주 좋아요. 욕조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도록 한다. 쾌적하다라는 것은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공기를 교환하는 것을 환기라고 하죠.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하는 게 좋다. 환기를 할 때 우리 노인 대상자들은 피부층이 얇아요. 지방층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추위에 약하죠. 바람이 등급을 받은 노인 대상자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추위에 약하기 때문이죠. 여름은 22에서 25도, 겨울은 18에서 22도가 적당하다. 습도는 건조하지 않도록 40에서 60%가 적당하다. 채광이라는 것은 햇빛을 말해요. 자연 채광, 햇빛은 자외선이 있어 살균 효과가 있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니 좋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쏘이면 눈을 시리게 하고 각막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커튼이나 발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의 양을 조절하도록 한다. 특히 야간에 화장실 계단 복도에 넘어질 수 있으므로 조명을 켜두도록 한다.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 가스레인지, 난방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를 주의하도록 한다. 노인은 호흡기 기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먼지를 일으키는 청소를 하지 말고 진공 청소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도록 한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취하도록 하고,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잘 닦도록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매일 당일 치우도록 한다. 물품 정리, 주변 정리를 했을 때 물건의 위치를 옮기거나 정돈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고 기중품은 대상자나 가족의 책임하에 정리정돈한다.